근데 기초가 다져지면 사실 별난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한마디로 편해요. 네, 왜냐면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 참 무서운 말이고, 제가 수년 동안 제가 이 18살, 19살에 미국을 와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만난 게 제가 20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A.R.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 예, 그 회사 속에서도 제가 이제 일을 해봤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 인생 속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 제일 무서운 말 같아요. 한마디로 매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월 1일이 지났어요. 작년 1월 1일, 2015년 1월 1일에 내가 세웠던 목표와 2016년 1월 1일에 세웠던 목표가 과연 어떻게 다른가? 또 2016년 우리가 지난주에 세웠던 목표와 2017년 내년 1월 1일에 세울 목표는 과연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 예, 맨날 쳇바뀌고 맨날 똑같은 거 최선 다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뭉쳐지지 않는 그런 그림. 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촛불을 키우다가 전구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변화 속에서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이 불의 발전 속에서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자, 변화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변화하지 못할까? 라는 그 전부터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결심하지 못해요. 변화는 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래, 나 이번에 변화할 거야. 나 이번 주간에, 이번 달에, 이번 분기에 2016년에 나는 변화할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전에도 결심해 봤는데 제대로 안 됐거든. 또 실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예,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변화를 결심하지 못해요. 과연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또 과거 실패 경험, 내가 전에도 했었는데 안 됐거든. 전에도 했었는데 안 됐거든. 예를 들어서 담배 끊는 거 결심했었는데 안 됐거든. 아유, 창피한데 이번엔 그거 변화, 담배 끊고자 결심하지 말아야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방법에 대한 불확신입니다. 내가 전에 어떤 변화를 위해서 결심했었어. 그런데 한번 해봤는데 그 방법들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런데 또 해본들 될까? 라고 하는 변화를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너무 큰 것만 생각한다거나 그런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결심을 했어요. 또 시도했어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자기 비하적 발언을 많이 합니다. 조금 시도해봤습니다. 조금 안 돼. 예, 오늘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내일 해봤어요. 안 돼요.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런 자기 비하적 발언. 나는 해도 안 되는 거야. 나란 인간은 원래 이래. 자기 비하적 발언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길을 꺾어버리는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감정의 노예로 살아요. 예,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 나는 변화해야지. 긍정적으로 해봐야지. 그래, 오늘 나 하루 웃으면서 출발해야지. 라고 했는데 딱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 나쁜 얘기합니다. 아, 여자분들 파마 예쁘게 했어요. 예, 파마 예쁘게 하고 친구를 딱 만나는데 친구가 너 머리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확 나빠져 버렸어요. 네. 오늘 나 기분 좋게 살아야지. 누가 무슨 얘기라도 나는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해놓고 그런 말 한마디 듣고 나니까 기분이 확 나빠져서, 예, 내가 결심했던 변화에 대한 결심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어떤 경우에는 뒤로 밀어요. 아,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야지. 일주일 뒤부터 해야지. 아, 이제 연말 다 돼가니까 새해부터 해야지. 아, 1월 1일입니다. 그래, 올해 해야지. 예, 1월 10일 지나고 1월 30일 지나고 2월 달, 아, 구정부터 해야지. 예,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변화를 결심을 했지만 실패를 하더라. 또 한 가지는 인내 부족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3개월 노력합니다. 근데 아,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되네?
포기해버립니다. 인내의 부족이다. 변화를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와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함축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간절함의 부족이더라. 정말로 그것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변화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끼치고 내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간절함을 모르는 경우. 그러다가 보니까 설레 대충 해봅니다. 최선을 다하진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다가 간절함이 없다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죠. 아직 고생 덜 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절실함을 못 느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절실함이 있는데도 많은 경우에 보면 멘토는 많은데 코치가 적습니다. 멘토가 뭡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줄 사람, 상담해주고 나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해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코치가 적습니다. 코치가 뭡니까? 코트 위에서 함께 뛰는 사람, 운동장을 내가 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즉각 코치를 해줄 사람이 적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 옆에서 함께 뛰어줄 사람은 없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변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답답한 경우 여러분들도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우리가 한번 6포인트 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건 핑계를 멈춰야 돼요. 누구, 환경, 배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 나에게 빚진 게 없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빚진 게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공짜로 안겨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사기당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사기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기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기칠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했다. 그러한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빚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 이랬던 부분, 저 사람 때문에 내 배경이 이래서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요. 여러분, 가방끈 짧은 사람 다 실패했습니까? 배경 나빴던 사람 다 실패했습니까? 관건은 무엇이냐면 문제의 중심에 서야 된다. 그래야 해결책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시까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길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합니다. 오는 동안에요, 길이 밀려가지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죄송합니다. 길이 밀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길이 밀린 것에 대해서 탓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제 중심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경우에 제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문제 중심에 선다. 그래야 내가 해결책을 줘.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다음부터는 15분 더 일찍 나와야 되겠네.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요 시간대는 15분 정도 길이 밀리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15분 일찍 나와야 되겠네. 내가 문제의 중심에 서야 내가 늦게 온 것은 길이 밀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다. 내 문제였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나는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자존심 긁는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자존심 긁는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 것이 그 사람이 긁어서일까 아니면 나는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과 결심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는 결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그러한 책임감에서부터, 인생에 대한 책임감에서부터 변화가 출발이 된다. 경험이 관점을 만들고 관점이 운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 속에서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경험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쓰러뜨리는 그러한 것이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납니다. 그 돌이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 그래, 이 경험, 성공이든 실패든 이것이 나에게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할 거야? 아니면 내 인생에 이것이 장애물이 되게 할 거야? 그것은 내가 결정한다. 내 선택, 내 운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실패가 됐던 경험이 됐던 그 모든 것은 다음을 위한 학습의 과정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러한 선택과 결심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변화를 결심을 했어요. 시도해 봤어요. 안 돼요. 아, 그래? 그럼 다시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한 어떤 그 슬퍼와 경험을 내가 학습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선택과 결심.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에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력에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모든 것 내가 책임지다.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주도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작용과 반작용을 이해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작용을 능동적으로 선택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한 50m 앞에 갔는데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설까 말까 노란불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작용을 선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더 속도를 내고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쓸 수도 있겠죠.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입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미친 여자가 와서 제 따귀를 때립니다. 작용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작용을 할 거냐?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것을 내가 기분 나쁘고 재수 없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루 종일 내 기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허허 액땜했네? 라고 지나가는 분도 있겠죠. 작용과 반작용, 어떤 작용에 대해서 내가 그 반작용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한다. 여러분, 반작용의 변화는 행동을 바꾸고 있는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친 여자가 나한테 와서 따귀를 때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작용을 보이느냐? 그 여자와 같이 내가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겠죠. 욕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추태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내가 액땜했네 하고 허허 웃고 지나가면서 나는 다시 기분 전환하고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보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반작용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첫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재수 없네.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생각은 내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때요? 믿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증거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요즘에 좀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갑자기 늦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술 냄새도 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해요. 혹시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나? 그 생각에 들어오는 그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의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심이 들어가면 의심에 맞는 증거를 자꾸 찾게 됩니다. 바람피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처럼 내 믿음, 내가 어떤 작용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대하냐. 그래, 오늘 하루 더 멋질 거야. 액땜했어. 더 멋지게 될 거야. 그러면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증거를 찾게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믿음으로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을 내시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태도로 반작용을 하느냐. 아이를 혼냅니다. 그 아이의 그 반작용이 대드는 태도로 나와요. 그러면 부모의 또 반작용은 어떤 반작용이 나올 거예요? 애를 또 혼내게 되겠죠. 근데 아이가 내가 혼을 내는 그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반성의 태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아이에게 측은한 마음이 더 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작용이 내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작용에 대해서 어떤 반작용을 보이는 것은 그 반작용에 대한 또 다른 반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막 화를 냅니다. 태도가 나빠요. 그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상대방도 그 사람의 반작용도 싸움이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제 자존심을 훑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는 속으로 그래 저 사람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구나.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성숙되지 못했구나. 내가 참아야지. 그런 오해할 수도 있겠네. 내가 참아야지. 그런 반작용을 보인다라고 하면 상대방하고 나는 싸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반작용을 내가 보이냐. 태도 선택하자. 또 어떤 단어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반작용으로 나오는 단어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다짜고짜 욕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믿음, 어떤 태도, 어떤 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입니다. 누구에겐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가서 사과하자. 지금 하자.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이러한 작용, 이런 배움의 작용에 대해서 난 어떤 반작용을 선택할 거냐? 지금이다 라고 하는 반작용. 시간을 봅니다. 여러분 반작용을 능동적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자.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여러분들의 선택한 반작용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올바른 반작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반작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능동적으로 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잘된 것이면 잘된 것을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배울 거고 선택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반작용을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 배움의 기회가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배움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거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중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한 작용과 반작용 속에서 나는 과거에 집중할 거냐, 현재에 집중할 거냐, 미래에 집중할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외면을 볼 거냐, 내면을 볼 거냐,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일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목표 중심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과거에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생각만 할 거냐, 나는 요거해서 난 미래에 뭔가를 잘할 거야, 미래에 잘할 거를 나는 집중할 거냐. 여러분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계십니까?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성취해 나갈 것, 그것에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 대상,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두려움에 있다. 과거에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한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자꾸 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 점에 위축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과거와 그런 것들만 봅니다. 잘못된 것만 봅니다.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그것에 있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변화가 불가능할 거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집중 대상을 바꿔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해결책을 바라보자. 여러분들은 누굴 만났어요? 어떤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미팅을 합니다. 하다못해 장사를 해요.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뭔가 잘 안 풀려요. 이게 왜 안 될까? 여러분 안 될까에 왜 안 될까? 자꾸만 해석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된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결책에 대한 방법을 찾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찾습니까? 멘토, 코치와 함께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대상을 바꾼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나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변화는 반복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는요 반드시 성장이라는 이정표를 통해 검증이 됩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바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올바른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를
통해서 내 변화가 올바른 변화인지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멘토, 코치와 함께 하십시오. 왜? 멘토와 코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도와주는 사람이 멘토와 코치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께서 코치를 잘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치는 뭡니까? 멘토이기도 하지만 코치는 코트 위에서 함께 뛰는 사람입니다. 함께 연습도 합니다. 함께 경기에도 나갑니다. 선수로는 뛰지 않겠지만 옆에 서서 제 진두지휘를 하겠죠. 여러분, 그것처럼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반복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통해 검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멘토 또는 코치와 함께 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공. 성공은 여정이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공은 여정이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다. 여정이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성장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내일의 내 모습은 어제의 내 모습 더하기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다. 그게 뭐예요?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할 수 있다. 예, 미래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뭘 했느냐는 내일을 결정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멈추지 말고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에서 이정표를 찾아내고 여러분들의 멘토와 코치와 함께 올바르게 방향 제시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뒤에서 성장해 나갈 때 변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칭찬도 훈련입니다.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연습을 해보세요. 아, 나 이번 주에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이걸 한번 해봐야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에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연속극을 좋아해. 아침 연속극 MBC 드라마 그거 내가 이번 주엔 보지 말아야지.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예요. 어떤 변화를 어떤 변화 목표를 정했어요. 작은 겁니다. 정했어요. 자, 그러면 정했으면 일주일 해보는 겁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내가 그거 안 보면 상을 줘야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멋진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어요. 책을 한 권 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표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목표를 가졌으면 여러분들 한번 공표도 하고 이런 목표로 내가 일주일 살 겁니다. 요거 이루어내면 저한테 상 주세요. 스스로에게도 한번 연습해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상을 줘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저는 저 스스로가 정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 잘 되면 제가 저 스스로에게 책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그 책을 저 스스로에게 선물로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작은 목표, 변화의 목표를 갖고 한번 칭찬하는 훈련, 스스로에게 연습하자.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자기 칭찬은 새로운 목표 설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표 설정할 때요. 그냥 하시지 말고 미소로 상상하면서 하십시오. 목표 설정할 때.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래 나는 일주일 동안 아침 드라마 보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남자분들은 나는 일주일 동안 저녁에 술 먹지 말아야지. 어떤 목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했다. 스스로에게 상을 줍니다. 상을 주면서 다음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 설정을 미소로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일주일 동안 아침 드라마 보지 말아야지. 미소를 지으면서 아침 드라마 안 보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아침마다 그래 나는 영업을 뛰는 사람이니까 나는 명단을 펼쳐서 보고 있어야지. 웃으면서 상상하면서 보세요. 참 신기한 게요. 그 상상을 만약에 슬픈 마음으로 상상을 하면요. 안 하게 돼요. 근데 미소를 지으면서 일부러라도 웃으면서 상상을 해보면요. 그것이 즐겁습니다. 마음에 즐겁게 각인이 돼요.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제가 누군가를 나가서 미팅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 때 어느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서 새로운 사람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가는 길에 상상을 합니다. 괜히 막 미소가 만들어져요.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 새로운 사람 만나서 수다 떨 거야 재밌겠지.
아, 그래. 그렇게 해서 나 또 명단 하나 늘리겠지? 미소로 상상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요, 그 미소 때문에 내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그 얼굴 표정 사람들이 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의 그런 변화, 긍정의 힘을 만들어내는 그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포인트 변화법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핑계를 멈추자. 그리고 운명, 내 인생이란 내가 결정한다 이제.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서 그 반응을 집중 대상, 그 상황, 저 사람이 나를 자존심을 긁었네? 그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네, 저분이 그런 생각 안 할까? 그런 마음 안 가질까? 집중을 한번 대상을 바꿔보자. 포커스를 바꿔보자. 예, 문제를 찾아보지 말고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돼? 그걸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미래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바라보는 집중 대상을 바꿔보자. 그리고 한번 그것이 내가 습관이 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성장하자.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종표를 찾아서 작은 성공을 축하하자.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2016년 한번 변화를 가져보자. 그럼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를 통한 성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각자 나는 요게 바뀌어야 돼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그래. 나는 요런 나쁜 습관이 있네. 요걸 난 바꿔봐야 되겠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작은 변화를 통한 성장을 해보자. 여러분 훈련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매주 한두 가지 변화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 나 요거 한번 해봐야지. 그 다음에 목표를 공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켜봐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네. 내가 이번 주에 요걸 해낼 건데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지켜봐줘. 네. 그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내가 그걸 정말로 지켜내면 너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니? 나 정말 잘하고 싶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진솔한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4번 그렇게 해놓고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왕이면 기록을 남기면 좋겠죠. 그러면 최선 다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나 이렇게 했어. 잘했지. 상 줘. 커피 한 잔 사줘.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작은 상 칭찬 한번 해줘. 네, 합니다. 그러고 나서 플러스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 플러스하고 또 일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 개인적인 그런 일인데요. 제가 이제 또 한국에 있다가 또 이제 미국에 왔어요. 어머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님 집에 냉장고가 총 큰 냉장고가 4개가 있고 어머님 방에 조그만 냉장고가 1개가 있어요. 근데 부엌에 냉장고가 3개가 있는데 뭐 김치 냉장고 하나에다가 냉동고 하는 냉장고에다가 뭐 있어요.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그 노인네들 냉장고 꽉 채우는 거. 네. 그리고 반찬이 조금 남아도 버리지 않고 냉장고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냉장고에 너무 꽉 차니까 뒤는 얼고 앞에는 상해요. 네. 여러분들 특히 살림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냉장고를 너무 꽉 채워놓으니까 공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뒤는 얼고 앞에는 상합니다. 제가 와갖고서 뭐 음식을 먹으려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니하고 제가 자꾸 싸움을 하게 돼요. 네. 어머니 이거 왜 집어넣어놨습니까? 도로 버리지. 그러니까 저희 또 어머님은 아까워서 어떡하니? 그거 먹을 줄 알았지.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님하고 제가 자꾸 부딪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간에 나 어머니하고 언성 높이기 싫습니다. 저 어머니하고 냉장고 때문에 절대 언성 높이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얘기네요. 냉장고 어머니 그것 때문에 우리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냉장고 때문에 제가 어머니하고 언성 높이지 않도록 제가 그게 제 이번 주간의 목표입니다. 그게 뭐죠? 목표를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내가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머니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일주일 동안 냉장고 때문에 어머니한테 언성 높이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한테 점심 한 끼 사주셔야 돼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좋대요. 그래, 네, 좋대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대신에 제가 냉장고 열어서 냄새 맡은 좀 상했다 싶은 거 제가 버려도 어머니 왜 버리냐고 언성 높이지 말아주세요. 서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상태로 가면 그 약속이 지켜질 것 같아요. 작은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분들하고도 그렇고 혹시 그런 변화를 가지고 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변화를 가지고 그래 우리 이거 약속하자. 서로 이거 약속하자. 예.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들 가정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배우자, 자녀분들하고의 삶, 부모님하고의 삶,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일하는 분들하고의 삶, 그것이 어떤 관계십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변화 속에서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작은 거지만 작은 변화,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작은 거라도 한번 훈련해 보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변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지금까지 배운 게 있는데 근데 답은 뭐예요? 그 배운 거 가지고 그 배운 것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됐으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습관 어떤 것들이 됐든지 간에 혹시 도움이 안 됐던 것이 있으면 변화해야 되겠죠. 그런 변화 왜 필요할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빚진 거 없어요. 환경이 바뀔 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바뀔 거예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바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존 맥스웰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장사를 하던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지 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적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특징.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쭉 이제 적어요. 네, 제가 이제 비디오로 봤는데 쭉 적어요. 그랬더니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 특징에 맞는 사람은 왜 당신하고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끼리끼리 어울린단 말 있죠? 여러분 끼리끼리 어울리는 건 맞아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은지 그 모습이 내가 먼저 돼야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바뀌면 노력의 질이 바뀝니다. 똑같은 30분을 일을 해도 똑같은 한 명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의 질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여러분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내가 변화하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 그 변화하는 출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히지만 어떤 훈련 방법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관건은 뭐죠?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2016년 1월 1일 새로운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정으로 미루는 경우도 많이 봐요. 때로는요 목표를 정해놓고 구정되기 전에 2016년 목표가 뭐였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2016년도 1년만큼은 한번 새해 초부터 그래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변화 만들어낸다. 작은 거 하나라도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난다. 네, 그거 하나라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거 그것을 한번 만들어내면 어떨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왕이면 혹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한 거 있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저에게 카톡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메시지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드릴 거고 제가 또 여쭤볼 겁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왜?
그래야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 간에 책임이 주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함께 변화하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작게나마 작은 거 하나라도 변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어떤 관계의 발전,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일하는 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변화, 2016년도 처음부터 집중해서 첫 단추, 첫 시동 제대로 걸어서 멋진 2016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요 내용은 제가 녹음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2016년도 여러분들 멋지게 출발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멋진 변화, 정말 여러분들 원래의 멋진 성공자의 모습, 어린 시절 그 반짝반짝하던 눈빛, 세상이 내 것 같던 그 자신감 다시 찾아가는 그런 2016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